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화요일 수업 시험 때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시험 잘 다 치르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기말고사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또 기말고사 중간에 기말고사 하기 전에 우리 또 과제가 있죠. 7월 10일까지 과제 내는 거 아시죠? 예, 7월 10일 일요일까지 그때 23시 59분까지 과제를 내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아니면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표준어 교정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다 포함해가지고 30개 틀린 거 있죠. 30개 틀린 거를 고쳐가지고 그렇게 그 사진을 찍어서 고쳐서 사진 안에 고치셔도 되고요. 그 사진 찍어놓고 그 아래 무엇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항목 몇 항 틀려가지고 그런 것이다. 라고까지는 그거는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그것까지는 너무 이렇게 무리한 그런 과제이고, 하여간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틀린 것까지만 그렇게 수정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30개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러면 과제, 다 하신 것으로 그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날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7월 10일 일요일까지니까, 예, 제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주차서부터 우리 4주차까지, 예, 다음 주, 수요일까지죠. 예, 그렇게 또, 오늘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7월 6일부터 시작해서 7월 13일까지 그렇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요. 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표준어 사정 원칙 26항까지, 예, 그때까지 저희 진도를 나갈 겁니다. 진도를 나갈 거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제 그게 있어요. 중간에 문장 부호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문장 부호는 빼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좀 약간 양이, 좀 돼요. 양이 되는데, 하여간 우리 수업 본질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니까, 물론 이제 그 내용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지금 없는 시간에 제일 가르쳐야 될 것이라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만 진도를 나가고, 그 중간에 있는 문장 부호는 이제 뺍니다. 예, 빼고 그렇게 진도를 나가니까 약간 어떻게 되는지, 예,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26항까지 표준어 규정 26항까지 중간에 문장 부호 빼고 거기까지 진도 나간다는 것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26화까지 나가려면 또 이제 부지런히 또 수업을 이제 나가야 됩니다. 예, 오늘도 바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예, 잘 치르셨고, 수고 많으셨고요. 예, 기말고사도 잘 치르시기 위해서 또 이제 후반전 또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 보시면은 제5장 띄어쓰기, 예, 나와 있죠. 제1절 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는 여러분들 초미의 관심사죠. 예, 그래서 띄어쓰기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충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자세하게 배우는, 예, 또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40이랑 조사 붙여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0이랑 조사는 그 앞말에 붙였습니다. 자, 조사하고 결합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체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어미하고 결합하는 게 용언, 어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하고 그거는 붙였습니다. 조사하고 앞에 결합하는 체언은 붙였습니다. 즉 조사는 붙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바로 40이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40이랑 조사는 그 앞말에 붙였습니다. 예, 예를 보시면 꽃이 있죠. 꽃이, 예, 그 다음에 꽃마저, 예, 너마저, 예, 그 다음에 꽃 밖에, 꽃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사거든요. 이 마저 밖에에서부터 이런 것들이요. 꽃이는 이는 이제 앞에 있는 게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주격 조사지요. 그런 역할을 하는 주격 조사고, 꽃마저, 예, 마저가 무슨 뜻입니까? 요 마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쭉 이렇게 역시의 뜻이에요. 역시.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외에, 예, 더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 예, 영어의 to나 also의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역시의 이제 뜻인데, 예, 꽃마저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했던 제일 마지막을 마저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나 아니면 까지나 조차 마저 이런 것들이 다 역시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밖에. 요거는 창밖에 누가 서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예, 꽃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때, 밖에 없다. 없다라는, 아니면 그런 이제 부정어하고 어울려서, 예, 그래서
단독의 뜻, 예, 그 유일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 밖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밖에가 조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창밖에 누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밖은 이제 명사고 그 다음에 에는 조사예요. 그래가지고 창밖에 창과 밖을 띄어야 됩니다. 그거는 밖을 띄어야 돼요. 예, 그거는 이제 명사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밖에는 너밖에 없어라고 얘기할 때 부정어하고 어울려가지고 없어 같은 부정어하고 어울려서 그래서 단독의 뜻을 갖는 그 뜻만 밖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꽃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부정하고 올려서 단독의 뜻을 갖는 것 그럴 때만 밖에 붙였어야지 창밖에 누가 서 있다 이거는 띄어서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모양이 같지만 그 뜻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꽃에서부터 이거는 from이죠. from의 뜻이고 꽃으로만 예, 이거는 뭐 꽃의 도구로만 예, 뭐 이런 도구격 조사와 그 다음에 만 단독의 뜻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거고요. 꽃이나마 예, 뭐 이나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밥이나마 라면이나마 먹어야겠다라는 말이 있다면 이 이나마가 무슨 뜻이냐면 차선의 선택의 뜻이에요. 그래서 라면이나마 먹어야겠다라는 말은 원래 뭐 먹는 게 최선이에요. 뭐 아주 잘 차려진 진수성찬 그거 예, 원래 제대로 차려진 그냥 집밥이라도 그게 먹는 게 최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없으니까 뭐 합니까? 최선의 선택 라면 이나마 먹어야겠다. 이나마나 뭐 이라도나 다 차선의 선택 같은 뜻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차선의 선택을 뜻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커피나마 한잔 하시죠? 라고 얘기하죠. 예, 왜 커피나마 한잔 합니까? 예, 원래 최선은 뭐예요? 예, 뭐 데이트하는 거죠. 예, 그 손잡고 데이트하는 게 그게 최선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라도 이나마 이런 거는 다 차선의 선택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등등 뭐 처럼까지나 는, 만 이런 것들 다 뜻을 가지고 있는 조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사들이 이제 뜻을 알고 있어야 예, 한국어 교사가 또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하여간 제가 지금 뭐 단순하게라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뜻들이 다 여러분들 이제 뭐 한국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아는 것과 또 알고 뜻을 정확하게 알면 또 더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조사를 쓰거나 이런 것에 다 명확하게 쓰고 잘 쓰고 이러는 것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한테 말해줄 때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꽃이나마. 자, 이나마. 이게 차선의 선택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이하고 나마가 예, 따로따로 꽃이 따로 그 다음에 나마 따로가 아니라 이나마가 하나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제 그게 있으면 자음으로 끝나면 이나마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모음으로 끝나면 그런 나마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나마가 하나입니다. 하나여서 예, 그래서 그 이나마 전체를 붙여 쓴 그 앞에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원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밖에 없다라는 뜻의 그런 부정하고 어울린 예, 바로 단독의 뜻이군요. 그래서 1,000원밖에 요거 붙여 써주는 앞에 게 맞습니다. 단독의 뜻으로 사용되면 밖에는 조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가치. 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등 비교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가치 이것도 조사입니다. 가치도.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앞에 거하고 예, 붙여 써줘야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치가 부사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뭐와 가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만 뭐 와가 아니라 예, 그 앞에 있는 그게 나오면 체온이 나오면 이거는 조사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예, 그거는 붙여 써줘야겠습니다. 그다음에 밥은커녕 죽도 못 먹었다. 이렇게 은커녕 있죠. 예, 은커녕도 예, 뭐 밥커녕 죽도 못 먹었다 이렇게 은을 빼고도 커녕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은커녕을 쓰건 커녕을 쓰건 다 조사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은커녕도 요거 하나의 조사입니다. 조사기 때문에 예, 앞에 거하고 붙여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밥은커녕 붙여 쓴 앞에 게 맞겠습니다. 다음에 제2절 보시겠습니다.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을 보면 자, 제 한글받침부 42항 의존명사. 자, 의존명사는 다 아시다시피 띄어쓰는 게, 그 앞에 있는 거 띄어쓰는 게 이제 그게 가장 큰 내용이겠죠. 예, 그래가지고 의존명사는 앞에 약간 띄어써주는 겁니다. 제 42항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자, 예를 보시면 아는 것이 힘이다. 것이 이제 의존명사죠. 그래서 띄어쓰고요. 나도 할 수 있다. 할 띄고 수 띄고 있다. 그래가지고 수 앞에서 할 띄어쓰고요. 그 다음에 먹을 만큼 먹어라. 이제 만큼 같은 경우가 먹을 띄고 그 다음에 만큼 이렇게 쓰는 거고요.
만큼이 그러니까 의존명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이를 만났다. 이가 이제 의존명사죠. 그래서 아는과 이를 띄어 써주고 있고요.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요 뜻한 바, 예, 바가 이제 의존명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뜻한하고 바하고 그렇게 띄어 쓰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요거 떠난과 지, 요거를, 예, 지가 이제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띄어 써줘야 됩니다. 떠난과 지를. 나도 할 수 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띄고 수 띄고 있다라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수 같은 경우는 의존명사니까 하라고 수는 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다예요.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있다에 수가, 앞에 있는 수가 주어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주어하고 동사는 당연히 띄어 써줘야죠. 그러니까 할 띄고 수 띄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 띄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 주어 동사 띄어 쓰는 예, 그래서 할 띄고 수 띄고 있다. 그렇게 써줘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 해설 보시겠습니다. 동일한 형태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자, 1번 들. 이게 1번부터 이제 8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1번부터 8번까지 어떤 경우는 의존명사로 사용되고요. 어떤 거는 이제 뭐 조사라든지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의존명사로 사용되면 띄어 써줘야겠죠. 그렇지만 다른 식으로 사용되면 또 붙여 써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서부터 8번까지는 이게 그 같은 형태인데 어떤 경우는 붙여 쓰고 어떤 경우는 띄어 쓰는 것. 띄어 쓰는 건 당연히 의존명사로 쓰이니까 띄어 쓰는 거고요. 예, 이게 다른 뜻으로 뭐 조사나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또 붙여 쓰는 경우에는 또 붙여 써줘야 된다는 것 두 개를 구분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은 들이고 2번 뿐, 대로, 만큼, 만, 그 다음에 지, 차, 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붙여 쓰고 어떤 경우는 띄어 쓰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루어 놓았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들이 남자들 학생들처럼 하나의 단어에 결합하여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는 전미사로 다루 붙여 쓴다. 예, 그래서 예를 보시면 쌀, 보리, 콩조 붙여 쓰지만 예, 그러니까 그 남자들 학생들처럼 이렇게 사용될 때는 이제 전미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들이. 그래가지고 복수 전미사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붙여 써줘야겠지만 그렇지만 그 아래 예에 쌀, 보리, 콩조, 기장, 들을 예, 오곡이를 한다. 이상, 등, 뭐 등등 뭐 기타 등등이나 아니면 이상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될 때는 그때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앞에 거 띄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쌀, 보리, 콩조, 기장, 들을 예, 이럴 경우는 이제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데 자 이거는 뭐 기타 등등의 뜻이라기보다는 여기까지가 오곡이잖아요. 쌀, 보리, 콩조, 기장 이렇게 5개니까 여기 이상 여기까지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겠군요. 하여간 뭐 기타 등등의 뜻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이상의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얘네들 다 의존명사로 이렇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띄어 써줘야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들이 등하고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예, 기타 등등 할 때 그 등하고 그렇게 그 바꿔 쓸 수 있는 예, 그 등도 그러니까 의존명사인 거죠. 그렇게 들하고 등하고 바꿔 쓸 수 있을 때 그때 의존명사니까 그때는 띄어 써줘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비읍, 디귿, 기역 등은 파열음이다. 이것도 뭐 기타 등등은 여기 이런 것들은 처럼 쓰이는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등하고 들하고 둘 다 의존명사인데 뜻은 같고요. 예,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그래서 그럴 때는 다 띄어 써줘야겠다라는 예, 그런 말입니다. 네, 자 2번은 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이 남자뿐이다, 새뿐이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체온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전미사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한정의 뜻 남자뿐이다, 새뿐이다 이런 거는 이제 한정의 뜻이지만 그렇지만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뿐이라는 게 이제 의존명사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뿐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그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는이나 아니면은 예 뭐 니은 은 아니면은 뭐 던 예, 던, 뭐 아니면은 을, 이런 거, 리을이나 을. 이것도 뭐 이거 빼야겠네요. 예. 자, 여기에 뒤에 이제 그 의존명사 보면 요거는 요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런 이제 관형형들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식이 됩니다. 뒤에 이제 의존명사고요. 그럴 경우는 요거 반드시 띄어서 줘야겠죠. 그래서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 이렇게
요거 리을이 왔네요. 이건 뭐 리을이 오면은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을 이제 수식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요 는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이죠. 그 다음에 니은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요거 뭐 그러니까 형용사에 붙으면 이건 현재고, 그 다음에 동사에 붙으면 이건 과거형이 됩니다. 예, 과거의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과거고, 리을이나 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인데, 예, 요런 이제 관형형의 뜻이, 관형형의 그런 형태가 명사 앞에 오면 요게 수식하는 의미가 되면서 요걸 반드시 띄어써 줘야 된다라는, 예, 그런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웃을 만졌을 요 을이 앞에 오면은 요 뿐이라는 게 의존명사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띄어써 줘야겠습니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을 뒤에서 따름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그때는 반드시 띄어써 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대로 있죠?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온 뒤에서 쓰여서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임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붙여 쓰지만, 그래서 법대로 약속대로 이렇게 체온 뒤에 쓰이면, 예, 그런 이제 뭐 그 앞에 있는 그와 같이 뭐 그런 기준의 정도의 기준의 뜻으로 그렇게 사용될 때는 그때는 이제 붙여 써야겠지만, 그렇지만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 이런 식으로 아는과 약속이 이제 대로를 이제 수식할 때 그때는 이제 이거 띄워가지고, 예, 그 저기 요 는이 붙었죠. 는 그럴 때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는이 붙은 거니까, 예, 그럴 때는 이제 띄어서 줘야겠죠. 뒤에 말을 수식하는, 예, 그러니까 그 대로가 이제 의존명사가,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와 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만큼 있죠. 만큼, 여자도 남자만큼 일한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 다음에 앞에 체온이 오면은 요거는 이제 그 체온 뒤에 붙어서 그런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이므로 경우는 조사임으로 붙여 쓰지만, 이렇게 앞에 체온이 오는 경우에는 뒤가 이제 만큼이 조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제 붙여 쓰지만, 볼 만큼 보았다, 애쓴 만큼 얻는다 이런 식으로 볼 리을, 그다음에 애쓴 니은 요런 거 그 뒤에서 만큼이 쓰이면 요거는 이제 앞에 말이 뒤에 말을 수식하는 의존명사로서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말이 이제 의존명사로서 앞에 말이 뒤에 말을 수식하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땐 다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런 정도로 또는 실컷이란 뜻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쓴다. 예. 자,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앞에 체온이 오면은 붙여 쓰시고요. 뭐 조사나 이제 아니면은 저기 그걸로 사용되는 거니까 전미사로 사용되는 거니까 붙여 쓰시고, 예, 앞에 이제 뭐 그 관형사형 어미가 이제 올 때는 그때는 이제 의존명사로 작용하는 것이니까 띄어써 줘야겠다는 그런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많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 해서처럼 체온에 붙어서 역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예요. 그러므로 이제 붙여 쓰지만,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온 지 1년 반 만에 떠나갔다. 이거는 사흘 뒤에 붙고 1년 반 뒤에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그 반 뒤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 사흘 뒤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체온 뒤에 붙는 거긴 합니다만, 자, 요 앞에 오는 말이 사흘 아니면 1년 반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낼 때는 하여간 그게 이제 그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면서, 예, 그게 이제 의존명사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럴 경우는 띄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5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체온에 붙어요. 다 체온에 붙는데, 예, 시간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체온 뒤에 붙으면은 그거는 의존명사로서 사용이 되는 거니까, 그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서 사용이 되는 거니까 그럴 때만 띄어써 줘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와 같이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6번 보시겠습니다.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처럼 쓰이는 지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여 쓰지만, 자, 이게 그 1번부터 8번까지 통틀어 가지고 6번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이거 큰가 작은가 모르겠다. 그런 것들 막 지도 띄어쓰고 가도 띄어쓰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잘 보시면 집이 큰지 작은지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형 종결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은지가 그 하나의 의문형 종결어미인 거예요. 니은지나 은지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붙여 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의문형 종결어미로 의문형으로 쓸 때는 붙여 쓰시고요. 자, 그런데 그 예를 보시면, 그러니까 뭐 집이 큰가 작은가 모르겠다. 니은가도 마찬가지예요. 니은가도 하나의 의존명사니까, 예, 의존명사니까 하나의 어미니까 의문형 종결어미니까 그럴 때도 반드시 붙여 써줘야 됩니다. 근데 자, 예를 보시면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떠난 지, 만난 지 이런 식으로 이거 이 지가 시간의 뜻으로, 예, 그렇게 쓰일 때는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용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지가 니은 뒤에서 사용되는 건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예, 그래서 그 니은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막 띄어 써줘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문형 종결어미로 지금 사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시간의 뜻으로 사용이 된 것인지 그거 구별하시고요. 시간의 뜻으로 사용됐을 때만 지가 의존명사이니까 띄어 써줘야 됩니다. 의문형 종결어미는 붙여 써줘야겠다라는 것, 예, 반드시 기억하여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저 6번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많이 틀리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이번엔 차를 보겠습니다. 차가 연수차 도미한다. 처럼 명사 뒤에 붙어서 뭐뭐 하려고 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전미사로 다뤄 붙여 쓰지만, 자, 연수차 도미한다. 이 말 해석할 수 있으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연배이실 거예요. 이거 대단히 옛날 말입니다. 자, 이걸 해석하자면 연수차, 연수하려고 도미한다. 미국으로 넘어간다. 미국으로 이민 간다. 예, 뭐, 하여간 미국으로 넘어가든 하여간 하여간 망명은 아니겠죠. 하여간 이민을 가는 건 아니고, 하여간 미국으로 넘어간다. 예, 이런 뜻이에요. 미국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차가 그러니까 뭐뭐 하려고 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면서 앞에 이제 체온이 오는 경우는 붙여 쓰지만, 자, 그런데 예를 보시면,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갔던, 던이 붙었네요. 예, 그러면 그 차가 이제 의존명사로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띄어 써줘야 됩니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용 뒤에서 어떤 기회에 겸해서 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갔던 기회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될 때는 하여간 던 뒤에서는 아니면 쾅사용 어미 뒤에서는 차는 띄어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8번 보시겠습니다. 판이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처럼 쓸 때는 합성어를 이루는 명사예요. 예, 그래가지고 합성어를 이루는 명사니까 합성어는 이제 하나의 단어잖아요. 앞에 있는 어근하고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붙여 써줘야 되는데, 자, 바둑 한 판 두자.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 이런 식으로 판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앞에 말이 저 판이 이제 단위명사가 되는 것이죠. 예, 단위명사는 이제 의존명사에 포함이 되죠. 예, 그래서, 예, 단위명사 앞에서 이제 띄어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 세, 이런 식으로 앞에 수관형사가 올 때는 요 판이라는 게 단위명사가 되니까 그렇게 띄어 써줘야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수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에 수요를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1번서부터 8번까지,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조사로 사용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전미사로 사용되고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이렇게 어미로 사용이 되고 어떤 경우는 또 이제 합성어를 이루는 그런 또 명사로 사용이 되고 이럴 때는 붙여 쓰지만 그 외에 의존명사로 사용될 때는 다 띄어 쓴다. 그래서 붙여 쓰고 띄어 쓰는 경우가 다르다라는 것. 요 1번부터 8번까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자, 나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됩니까? 할 띄고 수는 의존명사죠. 그러니까 할과 수 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의 주어가 수가니까 수니까 그렇게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앞뒤 닫뒤인 뒤에 게 맞겠습니다. 할 띄고 수 띄고 있다. 그렇게 식으로 써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시면 크게 화내실 텐데 이거 화내실 터인데요. 화내실 터인데 화내실 것인데 것이나 터나 거의 비슷하게 쓰입니다. 예, 그런데 터 같은 경우에는 텐데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터인데인데 요게 텐데로 그렇게 줄여가지고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명사가 숨어있는지 안 숨어있는지 좀 할 때가 모르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화내실 터인데입니다. 터인데이기 때문에 이거 화내실과 그 다음에 의존명사 터가 쓰였기 때문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화내실 텐데로 띄어 쓰는 그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일 비가 올 거야. 예, 올 것이야죠. 예, 것이 또 준말로 거로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하여간 것이나 거나 가장 대표적인 의존명사죠. 그 앞에서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비가 올 띄고 거야. 그런 식으로 써줘야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참고 보시면 그 친구는 내일 미국으로 떠날 걸, 예, 떠날 것을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리을 걸이
하나의 그 추측을 나타내는 그 저 어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종결 어미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붙여서 줘야 됩니다. 떠날 걸 이런 식으로 리을 걸이 하나의 어미다. 추측을 나타내는 그 저기 추측 의문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종결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붙여서 주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내가 할게. 이것도 예, 뭐 할게라는 것은 이제 약속을 하려는 약속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의존명사죠. 의존명사 아니라 어미죠. 종결 어미.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할게라는 식으로 붙여서 주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보시면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뿐이 예, 저 앞에 을 이런 식으로 관형사형이 사용되면 뿐이 이제 의존명사로 작용이 된다. 그래서 띄어서 줘야 된다는 거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들었을 띄고 뿐이다 그렇게 써주시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 보시면 그 아이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이제 뭐 조사가 오건 아니면 체온이 오건 그럴 때는 뿐이 이렇게 또 전미사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이제 붙여 써줘야 됩니다. 그 앞에 학교에서뿐만 그 붙여 쓰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본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보아라 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자, 대로가 앞에 수식하는 말, 그 관형사형 어미가 이렇게 오면은 그 대로는 이제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본 띄고 대로 띄고 들은 띄고 대로. 본과 들으니 대로를 다 수식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다 띄어쓰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참고 보시면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그 대로는 그 앞에 있는 체언과 이제 그 연결이 돼서 이럴 때는 조사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체언하고 결합할 때는 조사다. 그래서 붙여 써주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먹을 만큼 먹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요 만큼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저 의존명사죠. 그러니까 먹을 앞에 그 관형사형이 오기 때문에 만큼이 의존명사로 사용돼서 띄어쓰는 게 맞겠습니다. 먹을 띄고 만큼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참고 보시면 끈기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요 만큼이 끈기라는 이제 체언하고 결합을 했네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조사로 사용이 된다고 앞에 설명이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끈기만큼은 붙여 쓴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얼마만인가?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만이라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과 이렇게 같이 쓰일 때는 그때는 이제 그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의존명사로 사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 만인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간에 아니면 저기 그 수량을 나타내는 시간의 이제 수량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시간을 묻는 이제 의문 관형사죠. 그런데 어쨌든 뭐 의문 관형사가 그게 이제 그 수를 나타내는 그거를 이제 바꿔치기 하면 수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관형사가 앞에 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그 명사라든지 이런 게 앞에 오면은 그 만이라는 게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서 띄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만인가 띄어쓴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근데 참고 보시면 돈은 얼마만 주세요. 얼마만큼 주세요. 라는 식으로 그런 정도로 라는 정도의 그 뜻을 나타내면 그때는 이제 이 얼마가 이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물론 수량을 나타냅니다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그 많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제 그 뜻으로 쓰이는 그런 이제 그 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얼마만 이렇게 앞에 게 맞겠습니다. 조사는 붙여서 해야죠. 자, 다음에 그가 떠난 지 오래다 라고 얘기하는 것, 떠난 띄고 지라고 이렇게 그 시간을 나타낼 땐 지가 의존명사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떠난 띄고 지라고 쓰는 그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근데 참고 보시면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낸다. 여기 지가 무슨 시간의 뜻 아니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뭐 이런 식으로 의문형 종결어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지가 하나의 의문형 종결어미니까 붙여서 주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라는 것은 시간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띄어쓴다. 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하고 만이 그 두 가지가 시간의 뜻일 때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쓴다는 그런 또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2교시 때 뵙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